예, 저희가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서 하도 배가 고파서 김밥을 먹고 왔는데요. 맛있게 먹었죠? 그런 일 부자할 필요 있습니까? 김밥을 또 먹는 동안 그 바쁜 유관장이 오셨는데 그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본격 팟캐스트 10화를 했어요. 그리고 파일럿까지 하면 이번 주까지 10회죠. 예, 12번을 했는데 우리가 팟캐스트를 왜 하는지 그리고 지난 뭐 반응이 어땠는지 좀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내부 평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인데요. 주변 반응이 어떠신가요,들? 없어요. 없어? 반응이 신경을 안 쓰는 김 기자는 거의 뭐 들으려면 듣고 말래 말아라. 구피디는 제발 아무도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경미 감독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너 팟캐스트 한다며? 그러면서 근데 너 비밀이 없다 말할 차라리 너 여행 갔다며? 혼났어. 이경미 감독 나 그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에서 만났는데 그 개봉 날이었어. 감독님 영화 잘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오늘 개봉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난 아니 개봉 날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냥 심사위원이어서. 그렇구나. 근데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에서는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그 애처로운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 안아주셨다고요? 설마 거짓말? 안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경미 감독이 누가 안고 그런 스타일. 내가 안겼나? 밀어내는데 이렇게 막 그런 건가?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끔 이제 가끔씩 갑자기 누군가 뚝 와서 잘 듣고 있다. 혹은 누군가가 진짜 공포스러운 순간이지. 페북에 내가 듣는 팟캐스트에서 우리 거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이제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자나 이런 사람 중에 내가 듣고 있는 팟캐스트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거기에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녹음하고 내가 들으면 그렇게 재밌더라고. 특히 내가 빠진 회 이런 거는 진짜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듣고 재밌으려고 하는 구피디 반응이 좋아. 절대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되고 구피디가 없으면 아저씨들이 떠드는 가끔 소란을 피워서 그렇지. 모니터에 보면은 그 여자분 있을 때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 꽤가 1명에서 2명 정도라는 사실. 3명이야. 3명. 그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진짜 술 먹으면서 만나면 더 재밌을 텐데. 팟캐스트 말고. 그런 유혹인 거죠. 아니 너희들끼리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그냥 방송으로 해도 재밌을 거다. 뭐 이래서 그래? 그러면 뭐 소송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술 먹는 걸 다 하면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듣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점잖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는 술 먹으면서도 그렇게 남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 저 뭐 남 욕하질 않아요. 그래도 한 욕을 먹는 사람이지. 그래도 한 2알에서 3알은 하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너무 약하다. 나는 팟캐스트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론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점잖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가 사람들이 신문에서 사설을 보는 이유도 그 왜 사설을 보냐 하면 자기랑 같은 의견을 찾으려고 사설을 본대.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조선일보 보는 게 아니잖아.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겨레나 경향을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 의견을 맞는 사람들을 찾는 거야. 근데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내 생각이 맞아. 심심풀이해서 뭐 영화 나오면은 뭐 칭찬 평이나 이런 것들이 비평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냥 좋은 영화만 평을 하잖아요.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데 그 우리는 막 씹어주길 바라는 거지. 후졌어.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무슨 자리에 만나는데 팟캐스트 경험이 있었던 분이 그러더라고. 욕을 해야 된대 팟캐스트에는. 그러고 내가 아니 왜 욕을 해요? 그냥 평소에도 욕을 하면 안 되지. 그걸 왜 욕을 해요? 내가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그 지나친 자기 그 필터 없는 자기 주장, 그다음에 욕, 그다음에 저열함, 이 편파적임 이런 거에 질린 사람들 중에 하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니들 잘났다. 니들끼리 떠들어라. 쾌감을 주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끼리 떠들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하기엔 우리가 나이가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진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평소에 많이 왜 하는데 못하겠어. 근데 이게 그런 거가 이제 어린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라면 초중반이면은 지금 이 나이 돼서 막 이런 데서 대고서 막 요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아니 근데 시그니시 나는 내 생각은 자신이. 아니 영화 얘기하는데 욕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뭐 추임새 같이 이제 할 수 영화 있다는 얘기하면서는 욕할 일은 없잖아 사실. 그렇지. 뭘 배설할 필요는 없어 요거는. 근데 이제 아까 아빠의 키아로스탐이 김 기자가 얘기하는데 되게 키노 읽는 것 같았어. 그거는 뭐 간만에 한번 너무 진지했다는 거야? 간만에 한번 했어요. 내가 이런 거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약간 음. 뭐랄까 좀 찡했어. 왜? 뭐가 왜, 찡해? 어떤 면에서? 응? 뭐가 찡해? 근데 저걸 참 누가 듣는다고 혼자 저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봐라. 그래서 얼마나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진짜 돌아가신 마당이니까 하게 해주지. 아유 그 살아계시는데 또 저런 얘기를 하면 참 그거 개봉도 안 한 이게 클로즈업이라는 돌아가셨으니까 1990년 영화를 혼자 그냥 그거 얼마 걸쳐있는데 그 영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근데 뭐 저런 거를 여기 아니면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돌아가신 그분도 짠했지만 참 그분을 그 기리는 김 기자님도 짠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내가 기억하기엔 키로스탐이 구PD가 번역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것도 번역했죠. 까먹고 있었어? 맞아. 그래 번역했었어. 그쵸. 뭐, 그 유명한 뭐, 그 작품. 어떤 영화? 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네. 맞아. 그리고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던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거 무슨 걔네 집이 어디지? 네마나 자네. 네마자들. 네마자단 네네 집은 어디인가요? 아니 네마자단 네네는 어디인가요?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네마자단 집이 어디인가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그래서 의문제기했잖아. 잊고 와. 있었어. 맞아. 극장 개봉용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극장 개봉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 영화제였을 거야. 영화제. 영화제에서 그거를 번역을 했었는데 극장 개봉을 내가 했던 것 같진 않고 그건 다른 분이 다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했었어. 맞아. 나 그런 것도 잊어버릴 만큼 삶이 팍팍해. 삶이 팍팍해. 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말린 꽃 한 송이 나 필요한 시점이야 지금. 그런 순수한 마음 이런 거 필요한 시점이야. 내가 만약에 그 번역까지 했었으면 한 2시간 얘기했을 텐데 그때 그 한 줄 한 줄을 다 되새기며. 그렇지 근데 않아도 먹고 번역을 이렇게 사느라고 칭찬했는데. 어릴 때 번역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 다 안 나요 사실. 영화제 거 뭐 극장 개봉 영화 뭐 이런 거. 문학교수원에서 시작한 비디오 번역부터 해가지고. 영화제 번역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김주반장 어떻게 기억했어? 그때 그 논란의 논란이 돼서.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맞아 되네. 내가 논란이 되는 번역을 그 이후에 몇 번 번역회를 이번에도 보니까 트위터 보니까 번역 때문에 또 말이 많던데 그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들이 막 욕하고 그러니까 뭐 욕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해. 씨발 뭐 재미없었어. 뭐 이런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그래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이제 통쾌한 것들은 욕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계 뒷얘기 같은 것들 뭐 또 스캔들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하는데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나이도 있지만 뭐 영화계 현장에 뭐 나름대로 짬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다 연결돼 있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가 이제 그런 좀 뭐 신문에 안 나오는 기사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딜레마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맨날 독립영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 바깥에 이제 영화 얘기를 뭐 이를테면 해외 영화 예술 영화 얘기라든가 블록버스터 영화라든가 한국 상업 영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 시작한 이유도 있거든요. 팟캐스트를 할 때. 근데 오히려 근데 또 하다 보면 계속 독립영화 얘기를 내가 너무 조금밖에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아니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독립영화 특집을 한번 해서 진짜 몰아주자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딱 드릴게요 한번. 여기서 계속 스코어 얘기하고 뭐 그의 흥행작만 얘기하고 이런 이제 딜레마는 있는데 근데 또 수치를 보면은 곡성 아가씨 얘기했을 때가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
예, 그때 저희가 그쵸. 그 다른 팟캐스트나 어떤 다른 유튜브에 이런 영화 리뷰 올리는 그 모든 사이트들 통틀어서 거의 초창기에 초반에 이게 곡성이 딱 나가니까 욕 먹었잖아요. 댓글도 없는데 곡성으로 낚았다고. 별 내용도 없는. 누가 욕을 했어 그거를? 모르시는 댓글을 다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욕을 해? 댓글 달어. 댓글이 그러니까 댓글 달아. 뭐 2개? 아니야. 하나. 지금 현재 총 8개. 그래도 한 회 빼고는 한 회에 하나씩 단 거네? 팟빵에 8개 있고 그다음에 그 팟캐스트 팟캐스트에 3개. 3개 있고 근데 공통적- 유튜브에 몇 개 있고. 공통적인 게 이걸 그거야. 세고 있어요. 이거. 공통적인 게 곡성으로 낚았다는 거 어디나 다 있어. 그때 너무 이슈여가지고. 또 우리가 그 4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29일.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 결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전 영화들을 많이 못 봤어. 영화들 이렇게 지금은 뭐 시사회도 다니고 일부러 개봉작 챙겨보고 IPTV로 다시 보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영화를 이제 본 레이어들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김 기자는 계속 영화를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화를 같이 보면은 맨날 싸우고 있고 같이 본 영화는 싸우고 있고 안 본 영화는 뭐 싸울 수 있죠. 혼자 이제 떠들고 추임새만 넣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게 조금 이제 그냥 직업적인 거예요. 그냥.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뭐 지인들이 많은데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설렁설렁 듣다가 되게 진지함에 빠져서 듣게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뭐 2번씩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매회를 2번 청취한다. 그럼 한 번만 듣고 후원을 하면 안 될까? 어떤 사람은 형 그 녹음 언제 하냐 자기가 녹음실 녹음하고 나면 끝나면 자기가 술을 사겠대. 그러니까 술을 냈고 김밥 좀 10,000원씩 후원을 해. 배가 고픕니다.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되게 궁금 어디서 녹음을 하는지 그리고 4명을 다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고. 이 남자는 누구냐? 열심히 할게요. 좀 더 저를 알리고 지명도를 높여서. 저도 우리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사안사안에마다 경중이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지를 개봉작 소개 그리고 그 날의 특집 그 주의 특집에서 뭐 어떤 특정한 영화를 다룬다든가 배우를 다룬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엔 영화주 소개 이렇게 하는데 그 서로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어떤 건 한 50분 얘기하고 어떤 건 4명이 얘기했는데 30분이 안 나와. 우리 팟캐스트가 다른 팟캐스트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보자고 그러면은 사실 제일 큰 차이점은 대부분의 이 영화 관련 팟캐스트나 이런 TV 관련 팟캐스트도 꽤 있는데 그게 특정한 드라마 아니면 특정한 영화의 리뷰나 아니면 어떻게 봤다. 뭐 시사회에서 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편중돼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사실 어떤 특정 영화를 리뷰를 한 그것보다는 더 이게 산업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영화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뭐 극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배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배우 특집. 김 기자님이 말한 그 김혜수 특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자체 얘기를 처음 듣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를 달아도 그 단지 필모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약간 그 연기를 분석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영화를 얼마나 연기를 잘했다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배우로 살아남고 앞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되게 심도 있다 생각하고 그게 우리 팟캐스트가 갖는 굉장히 다른 팟캐스트랑 차이점인 것 외부 의견이 아니라 내부 의견인 거. 내가 보기 유일한 팬이야. 가장 큰 팬이야. 우리 제작자이기도 하면서 소통 영화 만담의 제작자이면서 관리자이면서 시켜가지고 한 다음에 팬이야 팬. 이미 들으면서 팬이 돼 있어. 이런. 감사합니다 유반장. 별 말씀. 유반장님이 재미없었다 했으면 애전에게 그만뒀을지도 몰라 진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막 슬퍼져요. 너무 이렇게 우리 자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제일 처음에 첫 회에서 김 기자님이 평론을 달라고 하는 데가 없다고 그게 저희 시작의 하나이기도 했고 김 기자는 평론을 뭐 할 얘기는 많은데 평론을 쓰는 데가 별로 없고 조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런 화제작이 나올 때만 곡성이나 아가씨 정도 나올 때만 뭐 온갖 쭉 들어오고 이런다고 하고 저도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독립영화는
우리 내부 사람들 아니면 본 사람이 없어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GV 때 감독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술 먹을 때 뭐 그 영화를 사실 독립영화인들 독립영화를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 것들 아니면 그리고 뭐 독립영화들이나 예술영화들이 시사회 문화가 발달했다거나 이 커뮤니티가 누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화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서로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에 대해서 특정한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독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야. 네 영화는 어땠는데 뭐 이러다가 너무 오래 얘기해가지고 감독 졸고 있고 자기 영화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 이 사람은 뭐 20분짜리 영화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해. 그 나름대로 칭찬이라고 했는데 감독 오해하고 있는 거지. 뭐가 좀 트집 잡으려고 계속 얘기하나 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김 기자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널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계랑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약간 똥구멍을 간질면 다 욕을 하고 이럴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김 기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막아야 되는. 그쪽에 질환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 질환이 있다고. 남의 병을 찾아내는 신기를 발휘하는. 근데 이게 다 이제 잡지고 신문이고 뭐 인터넷 쪽이고 뉴스 뭐 다 이렇게 그냥 저널인데 이게 지금 한국 영화에서 이제 보면은 이 저널이라는 게 한 70% 80%는 그냥 마케팅의 노예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선업에서 개봉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그냥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냥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그자짓게 될 이유가 없는 게 형이 계속 독립영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디스페이스 광고도 넣고 그게 그럴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다뤘던 어떤 테마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딴 데서 잘 다루지 않았던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람 청취자들은 딴 데서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게 뭐 가십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했던 캐러스타미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추모 기사 중에 뭐 이거 자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황하고 지치로 아니 키에스키 얘기 듣고도 막 같이 추모에 빠지다가 제사 지난 데서 빵 터진 사람도 있고 키에슬로스키 하도 그래서 이제 상 하나 더 올리셔요. 요즘에 제사 많이 지내야 되겠다. 아침마다 폴란드 쪽으로 절을 해요. 아무튼 간에 좀 그런 영화에 관련 이야기들이 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담론의 확장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확장 안 돼. 내가 또 미심장한 화두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좀 재밌었고 다른 데서 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했던 천태만상 한국의 영화상, 영화상 뭐 청룡영화상부터 대종영화상, 백상예술대상부터 쭉 해서 그거는 그게 뭐 다 이제 심사를 거쳐봤던 제가 아니 그리고 순수하게 전달했죠. 사실 영화상에 뭐 영화제도 포함돼 있었던 건데 그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부천국제영화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기를 다 못했어요. 영화상 얘기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던 그 최선을 다해서 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저는 또 영화제를 다 가본 입장에서 전혀 화장이 없지. 화장이 괜한 두려움이지. 괜한 두려움. 화장이 아니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막은 거지. 실명 거론해서 막 이러고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우리 그렇게 안 했고, 근데 거기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좀 약간 실패한 게 우리가 이제 박찬욱 감독 이후에 어떤 이제 새로운 감독이 나올 것이냐. 포스트 박찬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준비 부족이죠. 준비 부족이라기보다는 컨셉도 이상했고 그 어떤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하나의 세대의 감독이 없는 거야. 되면은 저는 계속 뭐 독립영화 쪽 감독들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대중적인 파장을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박찬욱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어떤 사람은 나이는 달라도 박찬욱 감독이랑 동시대를 같이 하고 있거나 데뷔 연도는 다르더라도 같은 동년배 감독이거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편 이상 한 사람이 있냐? 의외로 없어요. 없지.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한국 영화의 어떤 폭이라든가 연령 뭐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깨닫게 문제가 됐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 막 싸웠어. 녹음해서 많이 편집해서 많이 잘렸는데 맞아. 넷이 싸웠어. 한국 영화의 어떤 구조적 문제고 이제 그렇죠. 우리는 그것은 희생양이었던 거죠. 주제 잡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할 얘기가 구조적으로 별로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희생양이지.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는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네. 앞에 소개하고 뒤에 끝나고 결산까지 상 받은 감독하고 여성영화의 현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되게 뭐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우리 와이프한테 바로 피드백이 왔으니까 너나 잘해라. 강력한 피드백. 평생 마음에 품고 가야 할. 일침. 일침을 그걸 그냥 단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고예요, 경고. 일종의 경고. 강력한 피드백을 받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뭐 김혜수 손예진 특집도 재밌었고 뭐 보니까 다 재밌었네. 근데 그 배우 이러면 안 이게 무슨 되는데. 자체평가가 무슨 구PD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너무 쓴소리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그러면. 훈훈하잖아요. 구PD 쓴소리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온 것 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 이게 팟캐스트가의 뭔가라는 걸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과연 이건 뭔가. 우리의 정체성 얘기하는 거. 나는 되게 사실 여기 진지한 같이 건데. 하고 있는 조 PD나 김 기자나 유 반장님 보러 오는 거지.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인은 이것이 뭐 하느냐보다는 하다 보면 알지 않을까라는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좀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뭘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근데 김 기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질러 놓은 그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고 김 기자는 안 움직이면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안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는 통화였구나. 뭐가 좀 통하는 거리가 있다는 거고 맺혔어 내가 보기에는 영화 개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맺힌 것 하다 같고, 보면 나오는 거지. 하다 보면 뭐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좀 앞에 우리 신작 소개가 되게 여러 편 하는데 그게 우리가 영화를 다 볼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기서 그거를 이미-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저널도 아니고 음. 재밌어 보이는 것만 얘기해도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것도 정말 뺀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오늘 이번 주 개봉작 소개에서도 한 서너 편은 다 뺀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한테 오는 메일만 해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개봉했구나라고 일주일에 10편 넘게 개봉을 하는데.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애선 주관적이 돼도 돼. 네, 요거는 재밌을 것 같다. 음. 골라서 그냥 그런 거. 그래도 평균적으로 매주 7, 8편씩이 그나마 언급할 만한 거리가 있는 영화 그렇게 개봉하기 때문에 재개봉 왜 이렇게 많아? 재개봉. 아우. 재기봉 얘기해주지 말자. 그럼. 근데 또 재개봉이 재밌어. 지나칠 수 없는 영화들이 맞아. 옛날 얘기가 재밌어. 아 그러니까 재개봉을 하겠지. 500일의 서머든 환상의 빛이든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누군가의 환상의 빛은 재개봉은 아니구나. 누군가의 기억에 이제 남을 만한 영화니까 또 하는 거겠지. 맞아.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작은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나눠먹기. 나눠먹기가 되거나 이제 경쟁이 되니까 이번 주 개봉한 영화 중에 저것도 있어요. 그 뭐지? 산티아고 가는 길. 나이 산티아고. 나의 산티아고. 나의 산티아고. 그 진진 대표님 만났더니 극장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 개봉인데 난리가 났대. 맞아. 그거 이번 주 개봉. 네. 그것도 보고 보고 싶은 싶은데 영화. 나는. 보고 싶은 영화. 나도 산티아고 가려다가 채백이한테서 못 갔거든. 그렇게 못 간데 한두 군데. 그렇게 해서 못 가면 북한산들 밑에서 두부랑 막걸리 먹다가 촬영 나는 못해서 못 가고 봉우리 하나 올라갔다 와. 막걸리랑 두부 없으면 못 가는 산티아고. 재개봉 때문에 이게 안 밀린 거예요? 나의 산티아고?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고. 이거는 대기업들이 자기네가 직접 배급하는 영화들이 많잖아. CGV 아트하우스도 자기네가 직접 배급하고 뭐 여기 자회사들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술영화 극장들도 극장이 안 나오는 거야. 영화가 많아. 네, 줄을 잘못 쓰면은 그런 일이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그들이 재미없게 봤거나 눈여겨 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극장을 못 잡는 거니까. 그렇죠. 마케팅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막상 개봉이 되니 극장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진짜 적네요. 개봉관이. 예매 눌렀더니 진짜 뭐 그냥 한눈에 들어오네. 극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튼 뭐 결산을 해본다고 했는데 결산할 게 없네 또 우리. 아직 회차가 진짜 내용이 없네요. 네.
우리 50회차 하고 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고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 들으시면 그런 말 독립영화 하면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워낙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팟캐스트가 그런 것 같아. 만나면은 잘 듣고 있다,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온라인상에 너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게 누가 듣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악플은 싫어. 아 그래? 악플 자제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뭐 맞아. 나 상처받아. 새벽 2시에 그거 곡성이 낚였네 이거 보고 상처받았어. 그냥 그리고 뭘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그치. 거를 해주면은 참 이거 어려운 거 집어넣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감당 못하면. 못하면 되지 뭐. 다 할 수 있어. 해봤더니 감당이 안 된다. 네, 아무튼 반응 많이 남겨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영화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자크리베트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또 영상자료원에서는 프랑스 아트리포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7월 12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영화 22편이나 상영을 하네요. 네, 거의 이게 다 한다고 해야죠. 자크리베트 감독하고 프랑스 아트리포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렇죠. 감독이고 트리포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항상 젊었을 때 음, 돌아가셨고 여러 다작 감독이죠. 계속 1년에 한 편, 2편씩 영화를 만들었고 또 여러 배우들과 스캔들도 뿌렸고 근데 또 그 누벨바흐 감독 중에서는 가장 대중하고 친했던 그렇죠. 감독인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고 영화들도 대부분 멜로드라마고 그러면서 참 전통적인 어떤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진 멜로드라마로는 유럽 예술영화 풍이면서 어떤 애잔한 느낌이 있는 영화로는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구장이들과 앙뚜안과 콜레트 이런 단편들부터 400번의 구타, 피아니스트를 쏴라, 쥬렌짐 이런 영화들을 하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아메리카의 밤, 데이포 나잇, 미국에서 프랑스 아트리포가 미국에서 같이 찍었던 영화고요. 재밌죠 그 영화 진짜. 네, 그리고 영화 현장에 아주 그냥 생생하게 들어가 있죠. 2명의 영국 여인과 유럽 대륙 이런 원작의 깊이가 있는 영화부터 로맨티스트로서의 어떤 이 애잔함,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하는데요. 이것도 꼭 찾아봤으면 좋겠고 한국 영상자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모든 상영작이 무료예요. 그래서 인기작들은 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데 맥스무비에서 예매를 하면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무료인데 예매 수수료만 내는 거야. 그래서 예매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조금 여유 있게 가시면 티켓을 무료로 받아서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죠. 예,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정부의 혜택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유일한 공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내고도 최근 독립영화부터 고전 예술영화, 한국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아니 여기가 왜 상암동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 거기에 있었을 때 거기는 되게 좁았고 그렇죠. 이쪽 상암동으로 온 지가 한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되게 많은 관객들이 고정 관객들 생기고 특히 어르신 관객들도 많고 이래서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이 좋고 영화 보기에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안 가보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커피도 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네요. 미시시피의 언어 이거는 못 봤던 영화인데 우리 조피디님 저거 언제 다 보시려고 그러나요? 나는 많이 봤지. 거의 봤는데 못 본 영화들을 이제 몇 편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긴 하지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립니다. 드디어. 올해 많이들 올해 20회인가요? 올해 20주년이고요. 올해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부산이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제 어쨌든 정상화시켜서 열기 위해서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가시고 영화계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어떤 것들을 하면은 정관 개정이라든가 부산시장의 사과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면 영화제 보이콧을 풀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시장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뻥 찼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니, 다 약속해놓고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아직도 지금 뭐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부천국제영화제는 우리가 예전에 김홍준 감독 그 해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거의 10몇 년 만에 그 괴물을 만든 최영배 대표가 집행위원장으로 가시고 그 새로운 조직위원장 정지현 감독이 조직위원장으로 가셨어요. 부천시장이 물러나고 그리고 그때 잘렸던 그 김영덕 프로그래머가 12년 만에 다시 프로그래머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이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 총망라한 그동안 못했던 그 티켓 카탈로그를 보면은 한이 서려 있어요. 그동안 역대 수상작부터 뭐 없는 영화가 없어요. 뭐 한해 영화제군요. 예, 한해 영화제. 그동안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엄청난 최신작부터 뭐 미익계 다카시 미익계 다카시 영화부터 뭐 없는 영화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 특별전. 한번 하고 주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 계속 할 텐데 왜 그러면 이제 뭐 좀 아껴놔야지. 엄청난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소노시온의 영화 그리고 뭐 연도에 이런 거 구분 없이 2015년 영화 뭐 그 올해 부천 몇 년의 기대하는 사람 영화부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판타스틱하네요. 네, 그리고 심야 상영 막 프로그램도 들이부었어 영화. 들이부었어. 거의 영화제. 예. 그리고 장근석의 영화도 있어요. 장근석이 단편을 만들었대. 아, 우리가 아는 그 굉장히 기대됩니다. 배우 장근석. 그래서 그 부천에 걸려오는 영화의 3분의 1은 장근석 영화를 언제 트느냐 이 제목은 핑민가요? 핑민. 이번에도 위대한 유산. 비가 올 것인가 그것도 되게 비는 올 텐데 올해 개막식 폐막식을 야심적으로 야외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그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들어가는데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서 부천에서 되게 여러 공을 들여서 한 2,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부천시청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영화를 또 볼 수 있고 식을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화인들을 초대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다행히 개막식 7월 11일 개막식에는 비가 안 오는 걸로 예고가 돼 있는데 뭐 날이 더워서 고생은 좀 하실 텐데 어쨌든 야심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영영화 책자를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확 열어도 네. 다 우리가 아는 영화가 있어. 책자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무작위로 확 열어도 돼. 킹덤을 1회 때 그 관객 사태를 일으켰던 킹덤을 35mm로 튼대요. 사무라이 픽션, 큐브, 부천에서 예전에 부천 전성기 때 봤던 영화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동안 확실히 예전 프로그램이 정말 재밌는 게 많았죠. 제가 예전에 부천영화제 영화들 많이 번역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비위상하는 영화들 그다음에 금지구역.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막 뭐랄까 속어 그다음에 어떤 그 상스러운 표현 같은 게 동원이 되어야 될 영화들이 이제 주로 의뢰가 왔었는데 맛깔나게 욕을 버무려서 이렇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개봉 영화와는 달리 또 영화보다 더 세게 한 거 더 아니에요? 세게. 근데 부천은 다음 주에 뭐 아직 또 시간이 좀 남았다면서요? 네, 다음 주에 21일.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재밌겠다, 어떻게 하면 재밌겠어. 프로그래머 한 명을 전화 김 연결하고 기자는 참 프로그래머 이게 발음이 안 돼. 프로글래머라고 자꾸 발음이 돼. 약간 사실인데 그것 또한 네, 한번 아무튼 중에 한 명을 여름에 연결해서 그 가장 제 기억에도 가장 좋은 피서는 극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는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목욕을 3번 해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여관을 대실해서 좀 있어야 되나. 그 정도로 대신하면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좀만 원 더 주고 몇 시간 더 있으면 안 되나. 은행을 가세요. 은행. 근데 하루에 영화를 5편 본 적이 있어요. 영화제가 영화관 아닌데 자체 자체 영화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아트 시네마 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도 극장이 생겼거든요. 거기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미술관 산책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동대문 메가박스 가서 심야 영화를 본 거야. 하루에 5편을 봤더니 하루가 갔어. 지친 몸을 이끌고 뭐 하루를 지낸 것 같더니 조금 선선해졌더라고. 편하게 하지만 잡는 몸에선 기억이. 탈수 현상이 그의 탈수 여름이 현상이 나타나. 그날이 제일 시원했던 날이었는데 너무 잉여 같잖아. 그날 토요일이었고 일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만합시다. 안 프랑스와 했는데, 트리포와 예. 자크리베트와 부천국제영화제가 있는 여름 피서를 영화와 함께 그쵸. 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왠지 배양객도- 신나네요 괜히 생각하니까. 영화 부천 그거 영화제. 괜찮아요. 예, 부천 심야 한번 딱 생각하니까. 보면은 뭐 재밌었 정말 재밌는 영화들 기대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간만에 또 그 기분 그대로 가지고 일단은 비에 젖을 각오를 하고 저는 장화를 신고 간 적이 또 있었어요. 아예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부천은 부천의 추억은 다 하나씩 있어요. 네, 난 거기서 삼국에서 일도 했었어요. 네. 나는 2회 때 유일하게 겨울에 했던 부천이 있어요. 겨울의 부천.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급작스러운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ree, two, one. Ah.